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사교육 시리즈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서부터 3주 동안 신앙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앙 발달 이론을 전개한 학자는 미국의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오늘은 그분의 신앙 발달 이론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것을 이제 3주 동안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잘 아는 도널드 밀러와 잭 시머라고 하는 분이 현대 기독교 교육의 흐름을 5가지로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제 마이클 리의 종교 수업 이론, 그 다음에 웨스트호프의 종교 사회화 이론, 그리고 파울로 프레이리의 의식화 이론, 그 다음에 또 토마스 그룸의 이제 쉐어드 프락시스, 해석학적 관점으로 본 이론인데, 그리고 이제 바로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 발달 이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은 다 얘기했고 파울로 프레이리랑 제임스 파울러를 얘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우선 제임스 파울러하고 그 다음에 파울로 프레이리는 다음번에 그렇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앙 발달 이론에 대한 그러한 책은 우선 제임스 파울러가 쓴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장신대 은퇴한 교수님, 삼이자 교수님에 의해서 번역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스테이지 오브 페이스라 그래서 신앙의 단계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임스 파울러가 신앙 발달 이론을 전개시킨 것이죠. 이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이 있는데, 이게 바로 Faithful Change라고 하는 신앙의 변화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신앙의 변화는 이제 신앙 발달 이론을 두 번째로 전개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물론 신앙 발달, 또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걸 얘기하면서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종교 심리학자의 이론, 신앙 이론과 자기의 이론을 비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치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또 연구했고, 그 뒷부분에는 신앙과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과 철학과를 이제 비교하는 이제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이제 신앙 발달 이론을 전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이 이제 가브리엘 모론이라고 하는 미국의 종교 교육자가 쓴 책인데, 원제는 Religious Education Development입니다. 종교 교육 발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도 삼이자 교수님이 번역했고, 이 책도 삼이자 교수님이 번역했고, 아까 이 책도 삼이자 교수님이 번역됐습니다. 이 신앙 발달 이론에 대해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삼이자 교수님이 다 번역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계에서 은중관 선생님이 교육신학의 독보적이라면, 이 삼이자 교수님은 이 신앙 발달 이론의 독보적인 분이다, 이렇게 보도 되겠습니다. 이 가브리엘 모론의 이 종교교육 발달은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이드라든가 에릭슨이라든가 또 콜보그의 도덕 발달, 피아제의 지능 발달, 지적인 발달, 이런 거와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 발달, 이 이론들을 다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주 동안 이 책을 많이 참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삼이자 교수님의 인간 발달과 기독교 교육인데,
이 삼이자 교수님도 역시 이 책에서 신앙교육 발달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프로이드라든가 대상관계 이론을 전개한 마가렛 밀러라든가 에릭슨, 피아제, 콜보크, 파울로 이렇게 전체를 다 아울러서 아주 쉽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발달 이론에서는 아주 귀한 책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주 동안 할 때 이 책도 많이 참고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발달, 지난번에 제가 영성 훈련을 얘기하면서 영성 훈련과 교육의 차이점은 뭐냐면, 영성 훈련은 이 발달 심리를 이제 잘 고려치 않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다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은 이 발달이 중요한데, 그래서 발달 뭐냐면 지능 발달,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 뭐 이런 발달 심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수학습을 시킬 때 발달 심리를 잘 알면은 교수학습을 잘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에서 이 발달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제 교육이 달라지고요. 이 발달은 지정의 전인적인 이런 통전적인 발달을 얘기하고요. 이 발달에는 성숙으로서의 발달과 학습으로서의 발달이 있습니다. 이 성숙으로서의 발달은요, 이것은 유전적인 것이에요. 유전에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학습으로서의 발달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학습으로서의 발달을 많이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달은요,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은 여러분, 발달은 굉장히 점진적이고 연속적으로 일어나고요. 또 발달은 일정한 순서대로 이제 전개되어 나갑니다. 또 발달은 분리와 통합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발달은 어떤 결정적인 시기가 있고 이게 서로 상호 관련이 이렇게 돼 있다. 또 발달은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발달은 환경과 상호작용,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달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되는 단계마다 발달적인 과제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위기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게 프로이드의 이론도 그렇고 에릭슨의 8단계 이론도 다 이런 발달적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적 과제, 이것이 위기인데요. 이거를 잘 긍정적으로 이제 통과하면 건강한 자아가 계속 형성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발달적 과제를 잘 통과하지 못하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고착, 픽세이션이라 그래서 그 단계에 머물게 되고요. 그 다음엔 퇴행, 그래서 리그레션이라 그래서 이렇게 퇴행하는 그러한 일이, 그러니까 전 단계로 퇴행하는 것이죠. 잘 거기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러한 발달 이론을 이제 신앙 발달이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발달 이론이 있는데, 예를 들면 프로이드와 마가렛 밀러와 또 이 에릭슨과 콜버그와 피아제와 이제 파울로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에릭슨의 8단계 이론을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에릭슨의 8단계 이론을 나올 때까지 이제 프로이드와 마가렛 밀러 이론을 잠깐 언급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프로이드는 이제 초기에
어린 시절의 경험이 이제 전 생애의 성격을 다 형성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성적 발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 발달 중심으로 리비도라 그러죠. 그 에너지가 어디서 성적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이제 그런 걸로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가 구강기라 그래서 이것은 그 18개월까지인데 0세에서 18개월 이것은 입으로 이제 성적 에너지가 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젖을 빠는 행위. 이제 그게 잘 안 되면 어떤 애착과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구강기적인 성격은 의존적인 성격이 돼서 의존적이고 미성숙하고 이기적이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많이 먹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단계를 프로이드는 학문기라 그랬는데 이제 이것은 18개월부터 3세까지입니다. 이제 학문기가 되면은 배변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자율적으로 배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훈련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학문적인 어떤 폭력성, 강박성 그런 게 생기고요.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미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앰비발란스 이런 그 복합적인 감정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이 이제 남근기인데 3세부터 6세까지인데 이때는 이제는 자기의 그 성을 인식을 하게 돼요. 이제 생식기죠. 그래서 이제 생식기가 아니라 남근기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성을 인식하고 이때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자기의 동성 부모에 대해서 어떤 경쟁심을 느끼는 그래서 남자는 오디퍼스 컴플렉스, 여자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이제 갖게 되는 그리고 여자는 남근 선망, 남자는 거세 불안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6세부터 12세까지가 잠재기라 그래서 아동의 사회적인 활동이 이제 진행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세부터 18세가 이제 청소년기인데 이때는 이제 남성은 여성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성을 인식하는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프로이드는 봤습니다. 자, 이러한 초창기의 경험이 일생의 어떤 성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본 거고요. 마가렛 밀러라고 하는 분의 그 대상관계 이론을 잠깐 설명하면은 이제 이분의 이론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탄생하는 것과 또 심리적인 자아가 탄생하는 것은 그 시기가 달라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탄생하는 것은 볼 수 있지만 아기가 태어나서 심리적인 자아가 형성하는 것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관찰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어머니라고 하는 대상을 인식하게 되고 자기가 어머니와 다른 존재가 되며 심리적으로 자아가 형성이 되는가? 이제 그것은 이제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처음에는 자아를 인식하지를 못하죠. 자기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머니와 자기와 어떤 융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다가 분리되면서 이제 어머니를 대상으로서 인식하게 되고 분리 통합되면서 자기의 자아가 형성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어머니를 대상으로서 인식하게 돼서 자아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가렛 밀러의 대상관계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에릭슨은 이 심리사회 이론을 심리적 사회 이론을 전개했는데, 에릭슨은 인간 발달을 8단계로 봤어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나 이런 사람처럼 초창기 청소년기까지만 한 게 아니고, 이 에릭슨은 최초로 전 인생을 발달로 봐서 이 영아기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8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8단계 동안 인간이 삶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단계마다 발달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발달 과제, 그 위기인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대처를 하면 건강한 자아가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부정적으로 대처를 하면 불건전한 자아가 형성이 돼서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각 단계마다 이런 어려운 과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아의 힘이 있습니다. 그거를 덕목이라 그러는데, 각 단계마다 그런 덕목이 있고요. 세 번째는 또 그걸 뭐라 하냐면 의식화와 의식주의라 그랬는데, 의식화가 이제 영어로 리튜얼라이제이션, 의식주의는 리튜얼리즘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의식화라 그럴 때 우리가 영어로 콘션타이제이션이라 해서 해방신학에서 쓰는 그러한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의식화는 생각을 일깨운다, 의식한다, 그런 말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식화가 아니고 리튜얼은 종교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 리튜얼라이제이션, 의식화한다. 그 말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습관화시킨다는 거죠. 어떤 덕목을 습관화시킨다. 그리고 의식주의는 잘못된 습관화죠. 그래서 의식주의, 그걸 리튜얼리즘이라 하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의식화와 의식주의가 각 단계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개로 각 단계마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그 첫 단계는 영악입니다. 영악인데 이게 0세부터 18개월까지예요. 그래서 영악기에 이게 긍정적 자아상은 신뢰고요. 부정적 자아상은 불신입니다. 신뢰는 트러스트, 믿음을 말하고, 불신은 이거는 어떤 거부당하는 느낌,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느낌, 그게 미스트러스, 불신이에요. 이때는 이 영아부 때는 중요한 게 어머니가 이 아기를 어떻게 돌보느냐, 이 돌봄의 방식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돌봄의 방식에 따라서 이 신뢰, 불신뢰가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교육에 교회 학교마다 영아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영아부, 저도 우리 교회도 영아부 있지만은 영아부에 가서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걔네들이 뭘 알아듣겠어요? 그죠? 그래서 영아부에서는 사실은 영아 교육이 아니라 부모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아부는 페어렌팅, 부모화, 이 부모 역할이 무엇인가, 그걸 영아부는 기독교 교육에서 부모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냐? 어머니가 말이에요, 아기의 필요에 따라, 이게 젖을 먹고 싶을 때 좀 규칙적으로 젖을 잘 주고, 어린 아기를 성실하게 잘 돌봐요. 그리고 이 아기에게 이제 어머니의 그 돌봄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이제는 젖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이제 되면은
이 아기가 엄마를 신뢰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엄마를 신뢰하게 되면 이 세상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그리고 이 하나님도 나중에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머니의 돌보는 방식이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자기를 잘 돌봐주면 어머니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이게 잘 돌봐주질 않아요. 젖도 제때 안 주고, 그러면 어머니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면 어머니를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잘못된 것이 뭐냐면 우상주의라 그러거든요.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덕목은 뭐냐면 희망입니다. 호프. 자아의 힘이 희망, 바라는 거. 그죠? 그게 덕목이에요. 그걸로 이제 버틴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의식화, 좋은 습관화는 뭐냐면은 신성화라 그랬어요. 신성화. 이게 누미니우스라는 말인데, 이게 루돌프 오토라는 종교학자가 이거를 누미노제를 이제 거룩, 신성,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에릭슨이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의식화는 뭐냐면 어머니를 신성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어머니다. 나는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그렇게 신성화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좋은 습관화, 리튜얼라이제이션, 의식화고요. 잘못된 습관화를 의식주의라 그러는데 리튜얼리즘이라는데, 그 잘못된 의식주의 습관화는 뭐냐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를 불신하게 되고, 세상을 불신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게 된다. 그래서 이 0세부터 18개월까지의 교육, 돌봄, 어머니의 돌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아기인데요. 18개월부터 3세까지입니다. 이때의 중요한 긍정적인 자아 형성은 뭐냐면 자율성이에요. 오토노미.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수치심, 쉐임, 다웃, 의심,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자꾸 자기가 자꾸 뭘 자율적으로 해보려 그래요. 자기가 뭐를 이렇게 해보려 그러고 자기 어머니와 분리돼서 자기가 이제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싫어. 이건 내 거야. 내가 할래. 이런 그런 어떤 자율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보고 너 못한다. 하지 마. 내가 할게.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하면 이 아이가 수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수치심이 생기면서 아주 자기가 좀 뭔가 잘못됐다. 이제 그런 어떤 수치심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아의 힘, 덕목이 뭐냐면 의지입니다. 의지. 자기 선택, 그 다음에 억제, 그다음에 자기 결정. 그게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의식화, 좋은 습관, 이 단계에서 좋은 습관화를 만드는 리튜얼라이제이션은 뭐냐면은 에릭슨이
judicious라는 표현을 써요. judicious. 이 말은 뭐냐면 현명, 신중, judicious, 판단, 옳고 그름을 잘 구별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좋은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의식주의, 리튜얼리즘, 잘못된 습관화가 되면 그게 아니라 레갈리즘, 문자주의,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법을 어긴 사람들을 이렇게 범법자를 정죄하고 창피하게 만들면서 만족감을 얻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단계가 잘못하면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넘어가면 이제는 뭐냐면은 아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동기는 3세부터 6세까지거든요. 이 3세부터 이 6세, 그럼 만약에 친다면 이제 우리 교회학계에서는 이제 이 3단계까지는 영아부와 유치부, 이제 3세부터 6세는 유치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아동기의 그 긍정적인 자아 형성은 뭐냐면 주도성입니다. 이니셔티브, 주도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죄책감, guilty feeling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요, 인지 능력이 이제 발달이 돼서 이제 자기가 일을 주도하고 계획하고 이제 뭘 시도해요. 자꾸 자기가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못한단 말이죠. 그걸 막 못하게 하고 그러면은 그냥 어떤 사람이 너는 그냥 이런 것만 해, 이런 역할만 해, 자기가 주도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따라하기만 하라.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죄책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를 계획하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거기서 죄책감이 생기면서 내가 이제 인생의 어떤 주도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자아의 힘 덕목은 뭐냐면은 목적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주도성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때도 역시 의식화와 의식주의가 있는데, 의식화, 이 좋은 습관은 뭐냐면은 잘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습관화가 그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냐면 극적이다, 드라마틱하다. 어떤 놀이할 때도 재미있게 그걸 잘 이렇게 주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습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식주의, 이제 잘못된 습관은 뭐냐면 이게 impersonation이라고 하는데 흉내를 내요. 그리고 역할을 그냥 따라해요. 하라는 대로만 해요. 근데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때 그게 바로 3단계인데, 자, 교회학계에서는 말이죠, 여기까지가 영아부, 유치부까지죠.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학교 교육이 신뢰, 그 다음에 뭐죠? 자율, 그 다음에 어떤 주도성. 그래서 재미있게 잘 교육을 시키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자율적이고 그리고 좀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을 수 있고,
만약에 잘못 교육시키면 애들이 하나님과 타인을 불신하게 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죄책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불신, 그죠? 예, 예. 그런 수치심, 죄책감 그런 거를 주는 교회학교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치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학령기예요. 예, 학령기는 이제 6세부터 12세인데 이때 이제 우리 그 교회학교에서는 유년부, 초등부가 되겠어요. 이때 이제 긍정적인 자아상을 에릭슨은 근면성이라 그랬습니다. 근면성, 인더스트리.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자아상은 이때 열등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학교에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학교에서 배워요. 그래서 학교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삶의 기술을 학교에서 배우는데 예를 들면 읽고 쓰고 셈하고 원만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또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또 내가 내 일에 책임을 지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근면성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이제 그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과 소속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학교에 이런 어떤 기술들 뭐 이런 거를 근면하게 잘 배우지는 못하면은 그 열등감이 생기게 돼. 예.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좀 부적절하다. 예.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배우는데 실패하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선 실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열등감을 가져요. 예. 그러면서 내가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자아의 덕목은 뭐냐면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근면성이죠. 그리고 이제 의식화와 그 의식주의는 뭐냐면 의식화는 그 형식에 잘 이렇게 이제 형식에 잘 이렇게 그것을 잘 배우죠. 그래서 포멀이라고 이렇게 에릭슨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의식주의는 뭐냐면은 형식주의. 잘못하면은 그 형식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거죠. 노예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바로 이제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등부, 유년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잘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그 성실성을 잘 심어주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기술들을 잘 이렇게 배우게 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가 바로 학령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단계가 청소년기인데 12세부터 19세, 18세까지를 청소년기라 그래요. 에릭슨은 뭐 각 단계 다 중요하지만 이 단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 단계의 그 어떤 그 긍정적인 자아 형성은 뭐냐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형성, 에고 아이덴티티라 그랬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 형성은 뭐냐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 그래서 정체성이 위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에 정체성을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라는 아이덴티티 카드 있잖아요. 아이디.
자기 신분증, 예, 자기를 증명하는 거. 그러니까 이 아이덴티티라는 말은 내가 누구인가, 예,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통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나는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내가 느끼는 나는 누구인가, 예, 그게 이제 정체성이거든요. 그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종교, 문화, 이런 정신세계 이런 것들이 발달에 영향을 준다 그랬거든요. 이 프로이드는 이제 성적인 것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도 이 종교라든가 이 문화 체계 이런 것이 이념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걸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종교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5세, 16세, 이때 12세부터. 왜냐하니까 이 로버트 벨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가 벨라라는 사람은 종교사회학자인데, 종교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땅에서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에게 정체성을 형성해주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종교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 잘 형성이 안 되면 이 시기에 정체성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에릭슨이 쓴 책이 있어요. 이 정체성 위기에 대해서. 그게 영맨 루터, 젊은 루터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루터가 정체성 갈등을 어떻게 겪었는지, 그 책에 보면 두 번째 챕터 제목이 성가대에서의 발작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가 법대에 가서 변호사나 법조인이 되길 바랬어요. 근데 루터는 그런 걸 원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뭐 수도사나 신학을 이런 계통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 거기서 정체성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하도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루터가 어느 날 성가대, 이 청소년 시절에 성가대를 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이 있는데 독일어로 이시빈 니슈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정체성 갈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정체성 형성이 제대로 안 되면은 정체성 위기가 오죠. 그래서 이때의 자아의 힘은 뭐냐면 헌신과 충성입니다. 예. 그리고 이 자아의 힘이 이제, 그리고 의식화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제 좋은 습관이 되면은 좀 우리가 이념적이라 그러죠. 좀 이 정신적으로 좀 이념적이 되고, 좋은 습관이 잘못된 의식주의가 되면은 이래 전제주의라 토털리즘이 된다 그래요. 이 전제주의 토털리즘이 뭐냐면 아주 폐쇄된 어떤 이념 체계, 배타적인 이념 체계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이때 부정적으로 되면 사이비 집단에 속한든가 그렇게 뭐 이상한 대로 이렇게 소속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심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15세, 16세에 가장 회심이 가장 일어날 수 있는 시기라고 보는 겁니다. 종교 심리학에서는. 그래서 그때 이제 정체성 형성이 되는 건데, 그 15세, 16세. 그럼 그건 뭐예요? 청소년기라, 이게 교회학교로 말하면 중고등부죠. 예. 그래, 이 중고등부 시기에 복음을 만나게 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이 이제 6번째가
청년기라 그랬는데 그게 19살부터 30대 초반입니다. 이때 이제 긍정적인 자아 형성은 뭐냐면 친밀감이에요. 어필리에이티브.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 형성은 고립감, 소외감, 아이솔레이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친구와 또 이성 간의 사랑과 우정, 결혼도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정체성이 형성이 된 상황에서 이런 남과의 어떤 우정과 사랑, 친밀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 형성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면은 고립감, 소외감을 느끼는데 그거는 상호성을 이제 이 관계성 그게 파괴되는 거죠. 예. 상호성과 관계성이 이제 무시당하는 그게 이제 고립감, 소외감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자아의 힘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그 의식화, 이 청년기에 잘 이렇게 리튜얼 청년기에 잠시만요. 이 청년기에 리튜얼라이제이션은 이제 친화적인 겁니다. 어필리에이티브, 이 친화적인 그런 다른 사람과 친밀성을 할 수 있는 인티머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단계가 습관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 형성은 뭐냐면 엘리트주의라고 자기 자아도취해서 자기가 엘리트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성인기인데 이게 제일 길어요. 30대 초반 후반부터 60대까지예요. 이때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은 생성감입니다. 제너라비티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부정적인 자아 형성은 자아 침체, 정체, 셀프 스태그네이션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 시기가 제일 길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는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위치에 올라가고 자기가 뭘 생산을 하고 생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생성을 할 때 그 생성을 한 그것을 돌보고 양육하고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대가 없이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돌봄이에요. 자아의 힘.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이 자아 정체가 생기는 거죠. 생성감이 없고 뭐 이제 생산성과 생성감이 다르지만 뭐 생산적인 게 없으면 이제 자아 정체, 그러니까 셀프 스태그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의 성인기에서 잘 윤리의 기초는 이제 상호성인데 이제 뭘 자꾸 이렇게 주고 배려하고 돌보고 해야 생성감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성인인데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자기 침체에 빠지면서 공동체에 피해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심한 이 정체감의 이 침체, 스태그네이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덕목은 돌봄이고요. 그리고 역시 이 의식화 이것도 이제 돌봄입니다. 돌봄. 이 의식화, 이 돌보는 어떤 이런 잘 타인을 돌보는 그러한 그 생성적인 돌봄. 생성적 이때 의식화는 좋은 습관이 뭐냐면 항상 생성하고 돌보고. 근데 잘못된 의식주의는 뭐냐면 권위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노년기인데 60대 이후예요. 이때는 이제 긍정적인 자아 형성은 자아 통합이고 부정적인 자아 형성은 절망입니다. 디스페어. 그런데 이 자아 통합은 뭐냐면 이제 인생을 이제 거의 살고 노년에 왔잖아요. 그 지나온 세월을 회상하면서 아, 내가 이제 그래도 잘 살았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 지나온 세월을 잘 이렇게 통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대화시키지 않고 상대화시키면서 아, 내가 뭐 그렇게 아주 그냥 굉장히 훌륭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 나름대로 아주 괜찮은 삶을 살았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아 통합입니다. 자아 통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아 통합이 중요한 게 노년기에 되면 신체적으로도 쇠퇴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위치가 상실이 되고 또 가까운 사람과 사별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어려운 시기에 이걸 잘 극복 못하면 절망하게 되죠. 좌절과 절망. 그런데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자아 통합이에요. 자아 통합을 가지고 잘 극복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아의 힘이 지혜입니다. 위즈덤. 노인은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자아의 힘, 덕목은 지혜인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의식화 이게 리티얼라이제이는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통합, 지혜. 그리고 의식주의, 잘못된 거는 뭐냐면 지혜주의라 그러는데 이게 사피엔티즘이라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혜로운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8단계의 교육이 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학계 교육이라는 게 요새는 유치부부터 노년부까지 있습니다. 저희 감리교도 노년부 공과가 있어요. 또 청장년부 공과도 있고. 그러니까 성인과 노년 교육도 교회에서 복음으로 잘 시켜야 된다. 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뭐가 중요한지 그렇게 해서 시켜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신앙 발달 과정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